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얼어붙으면서 접경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인제지역도 주요 관광지와 상가마다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감염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 비가 오는 평일 오전 시간대라지만 주차장이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이어지던 봄철 단체 관광버스는 구경조차 못할 정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농특산물이 연간 30억 원씩 팔려나가던 판매장은 매출이 70%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평일 한 500~600만 원 정도 했고 주말에 돈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올 이후에 아마 한 30%밖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거 직원 인건비나 나올까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박인환 문학관과 산촌 민속박물관은 80% 이상, 자작나무 숲도 한 달 사이 8,000명 이상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지역 축제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시내 주요 상가와 음식점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관광 손님도 없고 또 체육 행사도 전면 취소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텅텅 비었어요, 식당이. 적경 지역마다 군부대 면회객이나 외출 예방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이어 국내 관광객도 줄어 적경 지역 지자체만으로는 이렇다 할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지만 인근 감염 지역 때문에 동반 경기 침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적경 지역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강릉 선거구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기존 후보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역 정가에는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강릉 지역구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선거구의 공천 룰 경쟁을 미룬 가운데 후보자 추가 공모가 실시되면서 권성동 의원 컷오프가 아니냐는 지역 정가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강릉 지역 보수 진영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왜 공관위원들 전부 외부에 들어와가지고 당연해서 뭘 합니까? 지역에서 뭘 합니까?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공천, 지역 사정을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공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선 시장을 지낸 최명희 예비 후보도 보도 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강릉 지역의 보수 민심은 분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명희 예비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진다. 바로 재심 청구를 해서 그 재심 청구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역위원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내세운 가운데 강릉 선거구가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양수 국회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는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과 박상진 전 국회 차관복급 수석전문위원, 최상용 전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등 3명이 경선을 통해 이 의원과 맞붙을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뇌물수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한규호 전 군수의 후임자를 뽑는 횡성군수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장 후보는 이관영 전 도의원을 따돌리고 다시 한번 군수선거에 도전합니다. 오랜 공직생활과 군의원 시절 경험을 내세워 어수선한 지역 내 분위기를 다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횡성군청에서 38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4년 동안 횡성군 의회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행정과 의정을 고루 경험한 사람으로서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일주일 먼저 박명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박 후보는 4명이 참가한 치열한 당내 경선을 돌파하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군의원과 도의원, 각급 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며 쌓은 경험으로 횡성 대통합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주회장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횡성군정을 이끌면은 우리 횡성군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내 최대 이슈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장 후보는 여당 군수가 갖게 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접근 방식을, 박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뛰어온 경험의 연속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를 3회 정도 방문했고 수자원공사도 방문했고 강원도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장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실타래가 하나하나쯤 풀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도, 횡성군과 원주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적인 또 정치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여당 군수가 된다면 훨씬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민선 횡성군수 선거에서는 당선자 7명 가운데 6명이 보수진영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보수진영 전 군수의 뇌물수수로 치러지는 만큼 표심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각 당 국회의원 후보와 얼마나 긴밀히 연대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고성군수 재선거 정당 공천 작업도 마무리되면서 대진표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예비후보는 농업의 시설 재배와 수산업 육상 양식을 늘리고 축산 단지화로 지역 기본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고성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해양 레저 스포츠 단지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복지를 보면 주로 그 대도시 중심의 어떤 복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다문화나 저소득층에 맞는 복지로 이렇게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지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미래통합당 윤승근 예비후보는 민선 6기 군수시절 시작한 사업을 포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촘촘한 복지로 국민들의 삶을 돕고 쇠락하고 있는 농업 지원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군의 장점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과 또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지켜서 우리가 자연을 지키면서 개발을. 무소속 김규식 예비후보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토지 실태를 전수조사해 투자 가능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고성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핑장을 설립해서 젊은 층들을 수도권에서 유입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고성군 특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생산과 판매를 행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시는 분은 오직 생산만 하시고 판매는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소속 조희교 후보는 명문대 입학이 가능한 특별 전형학교 지정과 정주 환경 개선, 건강의료센터 확충 등 대도시를 능가하는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고성을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세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 거점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인프라 이제 구축하는 건데요. 그 인프라 구축의 주요 핵심은
현재 지금 속초까지 연결되어 있는 KTX를 고성까지 연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예비 후보 모두 정부 협력 등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해제 시점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관리 대상 신도 14,000여 명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이 오늘 밤 자정으로 다가오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협의를 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신천지 신도와 확진자가 많은 곳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신천지 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숙소는 개인 공간이고 건물주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어 현재로선 공개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순 입국 직후 기숙사에 격리됐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격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강원대 중국인 유학생 45명은 어제 기숙사 격리에서 풀려나 2명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32명은 기숙사, 7명은 삼척 캠퍼스, 4명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입사 예정인 학생들은 동계 방학생활관에서 지내다 오는 24일 본인이 배정된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또 한림대 기숙사 격리 유학생 29명은 오는 15일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자체 수급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마스크가 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주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 6천여 장의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내 이 반장과 노인회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까지 당초 계획한 8만여 장의 마스크를 지역 주민에게 배부하기로 하는 등 마스크 자체 보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다음 달 창립 22주년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 예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홀몸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집 등 500가구에 대해 KF 마스크 5장과 라면 20개씩을 지원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30가구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연탄 100장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밥상공동체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복지관과 무료급식소, 연탄은행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산후조리원이 일시 폐쇄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인 2주 기준 최대 180만 원이며 삼척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라며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허위 신고를 하게 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청은 지난달 22일 새벽 속초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니 신고해달라고 하고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55살 A씨를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보강 수사 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 2학습터에 신학기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습터는 주요 교과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을 탑재해 초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강원 2학습터는 초중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 튼튼 2학급을 포함해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특별학급 11개를 개설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영업장의 임대료가 인하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고객 감소에 따른 긴급 지원책으로 리조트 내 임대 상가 보호를 위해 6월까지 기존 납부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내 임대업장은 모두 49곳으로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 상가 지원금은 모두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익명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지만 사업주가 자녀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등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대상은 민간 위탁 중인 단계택지와 무실택지, 중앙로 등 유료 노상주차장 3곳과 일산 학성 등 공영주차장, 강원 가명과 원동 성당 인근 주차장 등입니다. 또 46개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해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앞뒤로 30분씩 늘리고 저녁 시간에는 37곳에 대해 1시간 앞당겨 7시부터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백 사랑 상품권 한도액과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에는 월 최대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고 평소 8%인 할인율을 10%로 상향합니다. 한도액과 할인율 확대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차례의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에게 임금 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교통보조비 등 8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